안녕하세요, 리치봉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끌어당김에 관한 건데, 저한테서 이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들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모두 다 진실입니다. 저한테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한번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요즘에 명상을 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퇴사를 했어요. 거의 이제는 1년이 다 돼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는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별다른 뭐 꿈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명상의 상태가 아니었을까. 되게 즐겁게 보냈거든요.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습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학교 다닐 때 딱 고등학교면 그때는 멋부리기 좋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왁스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자습 시간인데 어느 날 친구가 약간 잘생겼는데 약간 스타일을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습 시간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머리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이렇게 좀 약간 스타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약간 좀 아무튼 좀 괜찮게 했어요. 깔끔하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저희 반 친구들도 와, 진짜 갑자기 잘생겨졌다. 근데 저는 그거를 떨어져서 보는데 되게 뿌듯한 거예요. 이건 뭐지? 되게 행복한데? 이 감정?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그걸 선택해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하지? 미용사, 뭐, 약간 뭐, 이발사?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뭐가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복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를 보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음, 그래서, 이제 전공을 찾다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학과라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는 뭐 약간 뭐 이런 헤어스타일, 뭐 메이크업, 그리고 이상 뭐 그런 걸 다 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이제 1년을 다니게 됩니다. 1년 다니고 이제 다니다가 어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를 4년 동안 배울 일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음, 그래서 퇴학을 했어요. 그만 다니겠다. 그래서 차라리 메이크업을 좀 더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이크업 그런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서 이제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름 재미있는 거예요. 할 때는 이런 게 좋았으니까 음, 이제 꿈을 품고 이렇게 그걸 하고 나서 음, 첫 이제 첫 직장으로 이제 그런 어, 뭐지
그 그러니까 결혼, 웨딩 그런 촬영 그런 샵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이크업 보조 같은 거를 하면서 도와줬고 거기에서도 이제 아침 미팅 때 그런 그때는 좀 약간 성격이 좀 약간 욱하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그만뒀고 그리고 음, 이걸로 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화장품 이런 판매하는 가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클리오라는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 나름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랑 어차피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성격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클리오 매장인데 어, 그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그 매니저분이 어, 저를 이제 스카웃을 한 거죠. 우리 매장에 오라. 우리 매장에 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떠났죠. 왜냐면 거기는 좀 잘 안 맞았어요. 같은 매장인데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승장구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하니까 서포터도 잘 해주고 그리고 메이크업만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고 뭐 판매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명동에 있었는데 명동에서 이제 어, 홍대점은 그 당시에 좀 큰 그런 회사에서 그런 좀 중점적인 그런 곳이었어요. 좀 잘해야 되는 곳. 왜냐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색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많으니까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매니저님이 저만 데리고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 직원들이랑 해서 매출도 1위 찍고 막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매니저님이 회사랑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니 우리 그만두자. 그래서 그럴까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막 약간 좋기는 했는데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약간 이렇게 일만 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휴무도 별로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한 달에 막 6일 정도? 그래서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여행이나 해야 되겠다. 여행 다들 그렇겠지만 여행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는 세계 여행을 할 거야. 세계 여행을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세계 여행은 그때는 뭐 그만큼의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말이랑 마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저희 첫 좀 휴양지 여행이었어요. 첫 휴양지 여행. 그럼 저는 바다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에메랄드 바다를 되게 좋아해 왔는데 그때가 나이가 거의 20대 초반이죠. 어, 이 스물 23살, 4살 그때겠죠.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도 하고, 아, 그리고 프로포즈 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는 지금은 애기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둘만의 이런, 라이프를 즐기고, 그리고 한 30살쯤이면, 그때쯤이면 저는 어릴 때부터 딸이 갖고 싶었어요. 항상 학교 다닐 때는 나는 딸을 낳을 것 같은데, 왠지 딸을 낳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맨날 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때 그 여행하면서 프로포즈 하면서 우리는 30살에 딸이 있을 거다. 음, 그러면 지금 이 프로포즈 영상을 딸이랑 같이 보고 있겠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됐죠. 그러니까 찾다가 좀 그냥 언어도 되고 메이크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맨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를 할까? 일단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입생로랑 뭐 맥, 내가 원하는 느낌은 아닌데 약간 뭐 샤넬, 뭐 디올. 근데 디올이 팍 꽂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네이버에 뭐 면세점 뭐 어떤 브랜드 있나 그래서 딱 디올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연락해서 이력서 들고 언제까지 오라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면접 보러 갔는데 뭔가 주변 사람들은 다 뭐 루이비통을 면접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그래서 관계자분한테 저는 디올 면접 왔는데 죄송하다. 잘못 왔다 그러면 잘못 연락드렸다. 일단 집에 가라. 되게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음. 근데 이거를 음, 하고 집에 와서 기다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디올에는 지금은 인원이 꽉 차서 같은 회사 계열의 이런 지방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지방시랑 겔랑이 있는데 그 당시 제 인상으로는 겔랑은 뭔가 좀 더 스킨케어 쪽인 것 같고 지방시는 좀 그래도 뭔가 색조가 좀 이렇게 맞았던 걸로 이렇게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지방시를 가야 되겠다. 와 진짜 갔는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좀 거기서도 좀 그 직원들이랑 뭐 매니저님이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이란 곳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맞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있다, 진짜 막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살이 막 쭉쭉 빠진다 그러면 진짜 퇴사하세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잘 버텼어요. 나름 막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런 매장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을 막 열심히 안 해줘도 돼요. 솔직히. 이렇게 판매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 손님의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을 너무 즐겼어요. 그 자체를. 그게 진심인 것 같고, 친절한 것 같고, 그래서 진심을 다했어요, 진짜로. 메이크업도 막 풀 메이크업 해줄 때도 있고, 막 스킨케어 막 발라주고, 막, 원래 백화점 가면 그런 거 다 이렇게 먼저 선 결제하고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저는 다 해줬어요. 음, 그렇게 막 한 달 했는데, 근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막, 사람, 매니저님이랑도 좀 잘 안 맞고, 막, 좀 되게 엄격한 하신 분이었어요. 사석에서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좀 화도 좀 잘 내고, 그러니까 저도 욱하는 그런 성격인데, 음, 좀 잘 안 맞죠? 되게 엄격한 그런 브랜드였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음, 어느 날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음, 혹시 우리 브랜드에 올 생각이 없냐?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디올 점장님인 거예요. 디올 점장님? 제가 디올을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생각, 되게 신기하다 이 정도. 어, 왜냐하면 시크릿이라는 책을 접하기 전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책도 많이 안 읽었어요. 음. 그래서 뭐지? 이건 신기하다. 그래서 마음은 엄청 즐거웠죠. 근데 어떻게 가요? 그 옆 브랜드였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고 마음 고맙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려서 그냥 아이, 그래도 여기서 해야지 뭐 약간 이상하잖아. 하다가 하면 약간 배신한 것 같고. 아무튼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하자. 좀 잘 안 맞지만 그래서 했어요. 그래도 항상 웃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스키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락커가 없었어요. 이런 신발이나 뭐 A상 그런 거를 놔두는 그런 곳이 없었는데 그날은 막 흥분했는지 그 키를 반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놀러 간 거죠. 어, 제 잘못이죠. 어. 근데 이제 어 수습 기간 3개월이잖아요. 저를 자른 거예요. 저를. 어, 아, 그래서 되게 아이고 잘 됐다 뭐.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그 전에 그 점장님한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그럼 잘 됐다 대열 점장 우리한테로 바로 오라. 그리고 다다음 날 이제 면접하고 근데 이제 제가 지방시에서 잘렸으니까 이제 디올에 갈 때는 어차피 같은 계열이라서 같은 브루벨 계열이라서 그 당시에 부장님이 좀 반대를 하셨어요. 왜 잘린 사람을 고용하느냐. 그래도 점장님이 괜찮다 한번 믿어주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마움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점장님도 항상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메이크업 할 기회도 많이 주고 엄청 바쁜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씩 눈치를 보죠. 왜냐면 바쁠 때는 저도 메이크업에만 몰입을 할 수가 없어요. 면세점 일이라는 거는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안에. 되게 바삐 움직이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도 엄청 막 줄 서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막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눈치 보이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성과도 따라오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 그런 게 일하면서 제일 뿌듯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는 다 그냥 이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손님들이랑 이렇게 고객님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물론 뭐 가끔 뭐 안 맞는 그런 힘든 고객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제가 세계 여행하겠다는 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이제부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면접 이런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뭐 인센티브 이런 거 있다. 인센티브 여행로도 많이 다녔죠. 1년에 막 한 번 정도 그리고 가끔 이런 거는 그리고 세미나 그런 해외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서 컬러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컬러 스타일리스트도 해외에 가끔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 근무제다 보니까 이걸 점장님께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연결해주면 연차 이렇게 넣고 하면 그냥 일반 직장인 다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진짜 기회 날 때마다 엄청 힘들게 일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많은 데서 일했으니까 사람 없는데 그런 휴양지로만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휴양지에 가자. 뭐 제주도나 뭐 진짜 되게 많이 다녔어요. 한 20 몇 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여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때 산야에 갔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이랑 이렇게 음, 만났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사님 저는 디올에서 10년을 다니겠습니다. 진짜 뭐 돈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람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직장 이런 거시구나. 사람도 잘 맞고 그냥 행복하고 그렇게 일했죠. 근데 진짜 한 9년 좀 넘게 거의 10년 채웠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되게 행복하게 일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제주도 자주 왔는데 제주도 오면서 항상 올 때마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나는 제주도에 무조건 가겠다. 그리고 직원들, 뭐 친구들이랑 나는 제주도 가겠다. 제주도 나중에 애기 있으면
제주도 가서 애기 키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때쯤 이제 30살일 때니까 이제 임신도 되고 갑자기 어 그것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건강해졌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그 고객님이랑 어떤 일이 좀 있었는데, 좀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그런 정신과 그런 데도 가보고, 그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막 스트레스 뭐를 풀까 하다가 뭐 주짓수, 뭐 MMA 그런 것도 배우고, 이렇게 그걸로 좀 풀었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몸이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임신도 바로 되고, 계획은 없었지만, 딸이 생겼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거는 그런, 전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서 그런 임산부들 보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약간 마음이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는 임신했을 때는 이렇게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때 스케줄 근무제 때문에 약간 그 와이프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 왜냐면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이런 현장에서의 그런 손님이 그 많던 고객들이 몇백 명씩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한 명도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마스크 다 쓰고 있지. 그러면서 앞날이 좀 막막했어요. 그 당시는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제주도는 가고 싶다. 근데 그때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빨리 제주도 가고 싶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랑하는 점장님한테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갈까? 어떻게 말을 할까? 안 되겠다 하고 어느 날 이제 날 잡고 진짜 점장님 얘기할 게 있다. 아, 점장님들은 항상 직원들이 이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제주도에 가고 싶다. 근데 생각해 놓은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디올 매장들이 다 거의 그 매출이 거의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손님도 많이 없고. 근데 유일하게 제주도에는 그 JDC에는 다 해외 못 나가니까 JDC로 다 몰린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그래서 점장님한테 저는 이렇게 JDC로 갈 수 있냐 제주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제주도에도 올 수 있고 일자리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JDC를 이렇게 본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는 완전 좋은 거죠. 왜냐면 다 여기서 시내에서 놀고 있는데 JDC로 지원을 한다고? 이런 사람은 없죠. 왜냐면 엄청 힘든 매장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 힘든 매장이 어, 그 코로나 시기에는 JDC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됩니다. 드디어 거기 이제 짐 다 풀고 이제 왔죠. 근데 시스템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손님들을 만나니까 그 맨날 혼자 묵묵히 서 있다가 손님들 만나서 막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꿈꿨던 게 제주도 오면 나는 올레길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까지 거의 올레길 많이 걸었어요. 근데 올레길 걸으면서 제 인생이 좀 또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레길 1코스인가 2코스 걸을 때 갑자기 걷다가 저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수지가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 뚝 하나 있고 이쪽은 그냥 바다인 거예요. 걷는데 그걸 보는데 제가 그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음, 이건 뭐지? 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뭐를 좋아할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일을 하면 스케줄 근무제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최장 그런 휴가가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눠서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연차는 한 20일 정도인가 있었는데 나눠서 다 쉬어야 되니까 최장 한 번만 딱 5일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서울도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니까 못 할 것 같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딱 뭔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수지 그런 영감이 온 것도 그렇고 바뀌어야 되겠다. 마음이 딱 선 거죠.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지금까지 진짜 빡세게 열심히 매일매일 했어요. 근데 독서를 처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다 진짜 이런 얘기들이 이래서 독서를 하는구나.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래서 이거는 내가 퇴사를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뭐 준비 없이 그냥 퇴사를 했어요. 음.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책을 보고 있고 명상하고 있고 진짜 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음.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싶었죠. 왜냐면 다들 유튜브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유튜버가 될까? 나는 항상 그랬지만 옛날부터 다른 사람한테 이런 행복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저도 좋고 나중에 뿌듯도 하고 음, 자유로운 이런 얽매이 없는 이런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음, 아,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시크릿을 접하게 됐어요. 시크릿 빨간색 책 있잖아요. 론다번. 와, 그걸 읽는데 제 얘기들이 이렇게 딱딱 다 맞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세계 여행을 생각했기 때문에 20 몇 개 이런 나라를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메이크업을 좋아했으니까 디올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되게 웃긴 거 있어요. 일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항상 우리 그 가끔 1년에 한 번씩 MT 놀러 가거든요. 막 고기 구워 먹고 바비큐 하고 뭐 이것저것 뭐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거기 가면 저희 점장님께서 항상 봉 팀장 이렇게 봉 팀장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디올에서 봉 팀장이 됐어요. 그런 일 생깁니다. 다 끌어당김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러다 그 시크릿을 보고 나서 이런 게 다 맞아 드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을 봤어요. 그러면 해봐야죠. 저는 항상 책을 보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책을 보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좀 약간 머리도 복잡하고 했으니까 항상 힘들 때 김창욱 아시죠? 강사님 교수님인가? 그분의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 시크릿대로 한번 적어볼까 하고 적었어요. 종이에다가 나는 김창호 강사님 교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운전해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공항 그쪽에서 이제 딱 그 옆에서 졌는데 어떤 약간 집 그때는 무슨 차였지? 어, 랜드로버인가? 아무튼 되게 좀
그런 올드카 같았어요. 창문 딱 열고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에 가죠. 딱 봤는데 옆모습이 응, 바로 그분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어? 이 한국에서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길 옆에 이렇게 광고가 붙은 거예요. 저희 집 옆에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거는 무슨 게시다. 이거는 무슨 시인이 나에게 준 사인이다. 하면서 그냥 홀리듯이 이렇게 갔어요. 진짜 그 어차피 유튜브로 많이 보고 TV로도 많이 봤으니까 나는 티켓으로 한번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유용하고 책도 구매를 했고 책을 읽는데 거기에서도 퇴사한데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음, 나름 제가 난 진정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일단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진짜 소수만 빼고 저는 엄청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 그 사직서를 마음에 간직을 하면서 출근을 하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어차피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런 언제 퇴근해? 벌써 또 출근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버틴다는 게 인생이 대부분이 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 퇴사를 해야 되겠다. 답은 없지만 어차피 답은 없으니까 답은 없지만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한 퇴사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의 그런 불안감 이게 맞나 직장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면서 책도 매일 보고 그때는 이제는 저 혼자 많이 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왜냐면 밥을 먹고 바로 이제 책을 봐야 되니까 시간을 아껴서 항상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책을 보면 책을 안 보다가 책을 보면 아마 대부분은 아마 퇴사하지 않을까요? 어, 진짜 뭐 자기계발서나 뭐 금융 쪽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퇴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막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뭐 시크릿, 그리고 부의 시크릿, 뭐 책 엄청 많죠. 뭐 헤이빙 그런 거 보면 진짜 어 아마 거의 다 퇴사할걸요? 보기만 한다면 진짜 열심히 그리고 뭐 방구석에서 뭐 10억 벌기 막 그럴 때는 막 그런 돈에 대한 옛날에는 막 돈은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막 그런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일만 이 일이 좋다. 그냥 나는 이런 예술가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빠듯하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퇴사하는 날도 되게 신기해요. 어, 그날은 이제 그 태풍인가 불어가지고 그 항공편이 다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님이랑 얘기도 잘하고 덕분에 왜냐면 너무 바쁜 매장이니까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태풍 때문에 다 결항돼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서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마무리도 잘 했어요. 항상 마무리는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날짜를 정한 건 아니고 점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바보나 바쁜 매장이니까 인수인계 잘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뭐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죠. 음.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있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끌어당김인데 저희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첫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미친 소리를 한 거죠.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다. 음,
결혼했죠. 그리고 그때는 어릴 때니까 돈도 많이 없고 어떤 매장에 갔는데 어떤 반지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뭐 까르띠에 매장에 들어가 봤는데 왜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중에 진짜 결혼하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이제 결혼 반지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결혼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걸 사게 된 거예요. 음. 그리고 옛날부터 막 이렇게 막 물욕 같은 거는 많이 없었어요. 있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 여행하면서 시계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백인 남자가 그 롤렉스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근데 롤렉스인지는 알았어요. 딱 보고 롤렉스 소우마리러 이렇게 블랙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갑자기 그게 눈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진 않는데 그게 딱 꽂힌 거예요. 근데 그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찾아보니까 막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 해외 나가거나 면세점 들리거나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돈은 없지만 가서 이렇게 시계를 차봤어요. 항상. 진짜.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항상 장난식으로 나는 지금 시계 안 사는 거는 나는 롤렉스 살 거다. 항상 저희 직원들도 다 알아요. 장난식으로 나는 롤렉스 사야지.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시크릿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핸드폰 배경 화면에다가 그 롤렉스 시계를 바탕 화면에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맨날 하고 이렇게 적고 나는 롤렉스 시계를 샀다. 너무 그 상상을 하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계 그 그림을 대보기도 하고 그 감정을 많이 느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해빙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해빙 대충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있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미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이제 좀, 마음에서 시키는 거는, 맞는 거는 그런 실행을 하라. 그래서 항상 그런 했는데, 제주도에는 롤렉스를 파는 매장이 없어요. 막 검색해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가 그 샤브샤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헤빙을 볼 때라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데로 가자.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데 두 군데 있기는 한데 좀 더 환경이 좋은 데가 그 드림타워예요. 그래서 거기 탕궁 아니 그 드림타워의 핫팟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탕궁이랑 핫팟이 있는데 핫팟에 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주얼리 파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볼까 했는데 그 롤렉스 시계가 거기에 딱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원하는 그 모델이. 이거는 뭐지? 이래도 된다고 진짜? 이 시크릿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바로 차봤어요. 어, 그래서 그 매니저님인지 남자분한테 저는 나중에 이거 꼭 사러 오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 느낌을 만끽했어요. 딱 보면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너무 음, 너무 행복한 거죠. 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물력에 대한 행복함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음, 하고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돈이 여윳돈이 좀 생겨서 어, 바로 사러 갔죠. 갔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시계도 팔렸다는 거. 오, 이건 뭐지? 아직 아니라는 건가? 근데 내 마음은 이미 확인을 해빈 그런 방법을 다 해서 이건 맞다. 이거는 초록불이다 하면서 갔죠.
어떤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 그래서 일단 돌아섰죠. 그래도 아니야. 돌아섰다가 한 거의 커피숍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 남자 매니저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한테 나 저번에 와서 봤는데 이거 사겠다고 한 사람이다. 아, 그렇냐. 해가지고 본사 이렇게 연락하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해빙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진짜 일어났어요, 저한테. 음, 진심입니다. 더 싸게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깎아줬어요. 어, 그래서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그 그 뭐지? 그 매니저님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10,000원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커피라도 드시라고 너무 행복하니까 아무튼 너무 행복했어요. 물질의 그런 행복이죠. 그런 이 신기한 일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시크릿류의 그런 유튜브 보면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 진짜 뭐 연예인 뭐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데 책을 보다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이런 생각이 현실로 된다. 이런 류의 얘기가 진짜 진짜 많아요. 심리학 쪽도 그렇고 책을 보면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계발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명상 쪽에서도. 그리고 이제 명상 얘기 나와서 그런데 명상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한동안 되게 마음이 복잡했잖아요. 퇴사 뭐 이런 올레길 걸으면서 막 영감 막 떠오르는 거랑 해가지고 이거는 어떡하지? 책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책에다가 적었어요. 나는 스승님 한 분을 만났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기로는 무슨 어떤 스님을 만날 거라는 상상을 했어요. 음. 네. 하면서 이제 시크릿에서 보면 명상이 나와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명상 얘기가 진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명상이 그렇게 많이 나 보이는지. 그래서 명상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유튜브에 명상하는 법 이렇게 해서 쳐서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한 이틀 정도 어떤 여성분의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진짜 초보자의 명상인 거죠. 그래서 딱 찾는데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신기한 일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실천해야죠. 찾았으니까 이분일 것 같다. 그 영상도 많이 안 찾아보고 제주도에서 그런 명상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갔죠. 근데 처음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이 명상은 내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100일 명상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책들을 보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습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매일 명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을 하는 게 매일 뭐 운동, 맨발 산책하고 운동하고 책 매일 독서하고 뭐 TV 안 보고 그냥 친구 안 만나고 고립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다들 책을 많이 보다 보면 고립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음, 제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또 작은 그런 끌어당김도 많아요. 뭐 주차장 뭐 끌어당김 뭐 그리고 어떤 서류를 만들러 가면 그걸 상상해서 하면 그것처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고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자연 속에서. 근데 그것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음, 느낀 점들,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일단 생각하고 어, 그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음, 자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명상을 안 하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잠재의식에 그런 거를 잘 모르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항상 옛날 같은 그걸 눌렀어요. 화가 올라오면 화내면 안 돼. 그러면서도 화가 나고. 근데 지금은 최대한 잘은 안 되지만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미래에 살면 불안하고 걱정만 생기고, 또 이제 과거에 살면 후회만 있고, 어차피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순간만 살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도 이제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책도 많이 보다 보면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다 나는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깨달은 자들은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얘기하는 것도 잘 이해될 것 같고, 뭐 스님들 얘기하는 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뭐 그런 얘기도 조금 이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어떤 그런 뭐가 있냐면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알아차림의 존재. 그게 뭐 신이고 그게 하느님이고 그게 불성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텅 빈 공간. 그거를 보면 되게 평온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이런 구름이나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같고, 뭐 그 월든에 나온 얘기지만 그런 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서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데, 창공에 파란 창공의 그런 하늘에는 전혀 어떤 흠집도 낼 수가 없다. 그게 알아차림인 거죠. 그게 관찰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신이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제가 진짜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명상을 하면서 느낀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얻으면 뭐 없어요. 그냥 깨닫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알아차리는 존재고 우리는 관찰자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 불안, 이런 거는 다 바뀌게 되고, 다 지나가게 되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시간 나실 때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관찰자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콩을 심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속에 자꾸 심으면, 저는 일단 제 그 전 지금 나이의 그 과거에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미래에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나 뭐 갖고 싶은 물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이제 음, 현실이 되면 그것도 유튜브에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되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한테도 이런 영향력,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한 얘기가, 그리고 지금 그 살고 있는 곳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막 마음에 드는 거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 찾으러 이제 제주도에 왔어요. 서울처럼 당연히 부동산 가면 집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가격대에 맞는 것도 없고 제가 원하는 조건도 없고 제가 원하는 조건이 약간 멀리서도 중산간쯤, 왜냐면 해변에는 너무 습하니까 중산간쯤이었으면 좋겠다. 공항이랑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런 위치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바다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한라산 보였으면 좋겠다. 저희 집에서 다 보입니다. 제가 있던 이런 예산으로는 충분히. 어 그리고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코로나 겪었으니까 마당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차 얘기인데, 제가 20대 초반 때 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게 됐는데 그 차가 SUV였어요. 흰색. 네, 현대였나 기아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나는 언제 이런 차를 갔지?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나는 경차를 사려고 했어요. 레이 사려고 했는데 그걸 돌아보는데 은근 레이도 비싸더라고요. 막 다 1,000만 원 넘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런 컨디션이 그런 차도 없었고. 근데 신기한 게 저희 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뒤에 그 중고차 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차 번호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고 딱 그 차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하고 바로 샀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초반 때 원했던 차구나. 그때 소름 돋았어요. 시크릿 뭐 그런 거 봤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소름 돋았어요. 응. 진짜 SUV를 샀구나. 왜냐면 계획에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SUV는 비싸다. 그래서 경차를 사면 뭐 세금도 줄고 주차비도 적고 하니까 경차를 사려고 했어요. 제주도니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지금 차 덕분에 제주도 이렇게 곳곳에 잘 다니고 있고, 출근할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옛날에는 지하철 타고 막 1시간 서울에서, 아시죠? 어? 1시간 이렇게, 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막 출퇴근 시간이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 당시는 책도 안 봤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되게 아깝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출퇴근하고 계시다면, 힘들게 지내고 계시다면 독서를 하라. 어. 어차피 핸드폰 그 쇼츠 보거나 막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이제, 아니면 책을, 아니다 그러면 책을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분들 좀 알려드릴게요. 책한민국 그분 채널도 좋아요. 그리고 뭐 음, 책추남.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해. 책추남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책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내용들을.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책을 추천하는 남자 이렇게 해서 책추남? 그럼 이렇게 해서 있나? 이런 사람이. 그래서 책추남 쳤는데 책추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영상도 되게 많이 듣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책한민국이라는 채널도 알게 되고 많이 듣고 있고, 저희 변화에 되게 많이 도움됐어요. 저도 독서를 많이 하지만 낮에는 독서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그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들의 책을 많이 듣거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도움 많이 되신 분들, 하와이 대저택님, 음, 형이 우리 스승님 채환 스승님 귀점 명상이라고도 있어요. 거기서도 도움 많이 받고. 음, 그리고
뭐 여러 뭐 이렇게 끌어당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고. 음,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천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아, 그리고 이렇게 막 말을 오랜만에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무건하고 있고 자연 속에서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가 지금 이게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나 하는 걸 느낀 게 이걸 진리라고 하나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이 알아차림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알아차림 혹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면 그 관찰자가 필요하죠. 음. 그래서 당신은 누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의 이름인가요? 음. 이름은 부모님이 주신 거죠. 당신이 손인가요? 몸인가요? 나의 몸. 그럼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그 관찰자다. 이 모든 거를 알아차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얘기들이 진짜 공통되게 나옵니다. 음. 에고랑 진화가 관찰자다. 이런 얘기가 진짜 책을 들어보고 제가 읽어보고 제가 명상하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저는 쭉 갈 생각이니까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요즘에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막 이게 맞나? 막 꽤 몇 달 했는데 구독자 30명, 32명 이게 맞나? 근데 저는 일단 그리고 마음의 그런 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라. 제 유튜브에 어, 그런 글을 그리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소로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분도 이제 마음의 그런 북소리를 듣고 가라. 다 똑같은 얘기죠. 북소리를 듣고 행하라. 그러면 인생은 실패나 성공은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를 하면서 성공을 하면 좋은 거고 성공을 못 하더라도 이 과정이 진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사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걸어가면서 신이시여 뭐 알아차림이시여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나에게 사인을 보내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제 사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듯이 유튜브에서 말한 게 뭐냐면 사인을 음,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해볼까 하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냥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가져왔는데 뭐가 나와? 명상을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 항상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을 딱 하고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그 바닥에 저희 딸 그 영어 카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눈에 팍 들어온 거예요. 이것만 굿. 그리고 이 손에 달팽이가 하나 있죠. 그리고 천사 같은 여자아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듬어 주는데 뭔가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유튜브 성장이 느리고 지금 뭐 퇴사하고 많이 바뀌고 있고 내가 많이 음,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유로가 됐어요. 이 카드 한 장 때문에. 예. 진짜 이게 바닥에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사인이 아닐까요? 잘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영상 올린 것만 해도 제 확언에 딱 맞는 거예요. 제 확언이 뭐냐면 나는 음, 나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100만 유튜버다 이렇게 적, 적거든요 매일.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책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한테 그냥 다 무조건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거, 제가 행동해서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냥 말만 아니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금의 이런 끌어당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핸드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롤렉스 시계였어요. 그거는 잃었고 이제는 이걸 향해 가는 거죠. 근데 또 서로 읽고 막 어떤 책들 읽다 보면 이런 욕망도 있고 그런 음, 절제의 삶도 있어요. 지금 거기서 지금 저는 그 마음의 어, 혼동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부자가 돼서 진짜 좋은 영향력을 전하고 싶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싶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로나 이런 월든 이런 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막 자연인이 될까? 음, 그렇게 살아볼까?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예술 작품, 뭐 그림을 그리든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리고 뭐 글을 쓴다든지 그런 생각도 있고 이게 반반인 거죠. 지금 딱 여기는 좀 물질적인 거랑 여기는 이제 영혼이랑 뭐 이런 예술적인 이런 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다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얘기가 있지? 이런 끌어당김 이런 얘기는 진짜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적고 시각화를 해보시고 그리고 느낌 있는 거는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올린 것처럼 망설이지 말고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라. 이런 느낌이 왔으니까 이렇게 대본 없이 거의 지금 1시간을 이렇게 아마 제 영상 중에서 제가 말을 가장 많이 한 영상일 거예요. 그만큼 저의 진심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끌어당김이거나 뭐 명상 쪽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머슨의 자기 신뢰 그 책도 진짜 좋아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안 나는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하늘에 내가 어떤 시예요. 내가 하늘에 어 뭐 1, 뭐 정확하진 않아요. 1달러를 원했는데 1달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 죽기 전에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100달러를 원했어도 100달러를 주시는구나. 그런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와닿고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렇고 내가 진짜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거는
내가 이루겠다는 거를 좀 더 크게 잡는 거죠. 옛날보다.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크게 잡아서 이게 돼가는 과정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대는 알아차리는 존재다. 그대는 지켜보는 존재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옛날에 칸예가 자기는 어디 TV에 나와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런 얘기,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보죠. 근데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신인데 그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뉜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어차피 인생은 뭐 도전이니까 도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 이런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런 도전을 했음에 후회 없는 인생일 것 같고, 지금 봐서라도 지금 느끼는 바로는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다 자기만의 계절이 있으니까 저희 저랑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한테는 사계절이 있다. 어떤 사람은 봄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다. 저는 지금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봄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여름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급하게 가을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매 순간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항상 자연스럽게 편하게 평온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가면서 독서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체력 기르고,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보면 후회는 안 합니다. 해보고 아닌 거는 그냥 패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튼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 안 하고 이렇게 이 영상을 접한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이루고 싶은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이렇게 펜으로 종이에다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잘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의 방향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다 똑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의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변호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의사가 꿈이야. 그러면 의사 하면 되죠. 근데 뭐 사회에 보여지는 거랑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야 돼,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물질이 주는 행복은 그 순간이다. 그 몇 주다. 그 뒤에는 없다. 다 똑같은 일상생활로 되고, 그래서 행복이 뭐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나?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집중을 하세요. 몰입을 하고. 그러면 저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많이 바뀌고, 음식도 많이 바뀌고. 아, 이거는 앞에 좀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제가 또 그런 좀 간소하게 살려고 합니다. 간소하게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미니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옷도 최소한으로 갖고 있고 최소한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나를 다 설레게 하는 물건들이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많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물건이 많아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희 집에는 뭐 TV도 없고 소파도 없어요. 되게 간소하게 살고 있고 너무 좋아요. 청소하기도 좋고 음,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그 저한테 영감을 많이 주신 유튜브인데 미니멀리스트도 옛날에 한번 영상 보면서 이분은 언젠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일할 때 한번 만났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 미니멀리스트랑 지금 보는 뭐 월드네 이런 간소하게 살라는 이런 주제에도 잘 맞고 잘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약간 인생을 모험하는 것 같고 실험하는 것 같고 불안한 거는 어차피 변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항상 명상을 하면서 잘 흘려보내고 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할 때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건데 기쁨 그 뭐지?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 인사이드 뭐 있잖아요. 2 나온 거 이번에 기쁨이 슬픔이 그런 불안이 나오는 건데 그 기쁨이가 제 생각에는 그 진화에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기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힘들지만 그걸 잘 버텨나갈 수 있고 진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그 과정은 즐겁고 행복하고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 저의 이런 성장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 많이는 봐주시는 마시고 자신을 많이 보도록 하세요.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좋지만 저도 힘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영상을 봤을 때 댓글을 봤을 때 이런 댓글이 있으면 좀 더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댓글단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여러 음, 선한 영향력의 그런 유튜버나 책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듯이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대본도 없어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정신없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과감하게 생각하시고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